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입추가 지났음에도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이민 관련 소식 또한 답답하기만 합니다. 취업이민 관문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가 다소 빨라졌지만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2, 3순위는 동결 또는 후퇴입니다. 더구나 이민자들은 영주권에 이어 시민권 취득도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시민권 신청 새 규정에 포함될 오바마 케어나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세한 소식 지한샘 기자가 전합니다. NBC 뉴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복지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규정 변경 최종안을 몇 주 내로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종안은 국토안보부가 이민권 심사에서 영주권 발급 거부 사유 등으로 사용하는 공적 부담 기준을 크게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시민권 심사까지 적용하라는 내용이 밝혀져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승인만을 남겨놓은 이 최종안이 실시되면 공공복지 프로그램에 가입했던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을 포함해 2천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공공복지 혜택으로는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료 보조금, 푸드스탬프,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여성 어린이 영양 제공 프로그램, 교통, 주택 지원 바우처, 헤드스타트와 같은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과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의 세금 환급까지 포함됐습니다. 새 규정에서 명시된 복지 프로그램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들인데다가 이민 심사 시 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공공복지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해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규정 변경안에서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받아온 복지 혜택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면서 그동안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받아온 뉴욕주 드리머들은 나중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더라도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됐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유학생, 직업교육, 교환, 방문 비자 소지자에 대한 불법 체류 기간 변경 규정이 발효됐습니다. 관련 비자 소지자가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 즉시 불법 체류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지난 5월 10일 발표한 FMJ 비자 소지자에 대한 불법 체류 기간 변경 규정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F비자 소지자가 더 이상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학교 측에서 학생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에 보고하더라도 불법 체류 기간이 시작되지 않아 추후 재입국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FMJ 비자 소지자들은 출입국 기록에 표시되는 체류 허가 기간이 구체적인 날짜가 아닌 신분 유지 기간으로 기재됐기 때문에 이민당국이 자격 상실을 인지해 불법 체류로 분류하기 전까지는 합법 체류로 간주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새 규정이 발효됨에 따라 비자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을 이민서비스국이나 ICE가 인지하면 즉시 불법 체류자로 분류돼 추방재판 출석 명령을 받게 되고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불법 체류 기간이 산정됩니다. 졸업 후 현장 실습인 OPT에 대해서도 신분 변경이나 스폰서 변경 시 사실상 유예 기간이 없어지고 비자 효력이 종료되면 즉시 불법 체류일로 계산됩니다. 또 교환 방문 제1이 허가된 기관에서 근무를 중단했거나 또는 허가되지 않은 다른 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것도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것에 포함됩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이면 출국 후 3년 동안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고 1년 이상 불법 체류했을 때에는 출국 후 10년 동안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재외국민에게도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의무 교육이 시행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7월 31일 방글라데시 다카 한글학교 김지환 교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재외국민 의무교육 권리법의 제정과 실행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게시하고 재외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재외동포의 정체성 교육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재외국민 의무교육 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장은 헌법에는 국민에게 교육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관련 법령을 통해 의무 교육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재외국민은 헌법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법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김 교장은 이 법이 제정되면 한글 학교에 등록해야 의무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재외국민의 한글 교육과 정체성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지 국제 학교와 한글 학교를 연계해 세계 113개국 한글 학교에 학점 인증제를 도입한다면 더욱 높은 수준의 한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30일 마감되는 이번 청원에 대한 서명은 7일 낮 현재 67명이 참여했으며 청원에 대한 서명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제품에 대해 160억 달러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양국의 관세 조치는 50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났는데요. 이보다 더 큰 보복도 예고하고 있어 세계 경제가 큰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잇따라 수입품에 대해 16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이번에도 미국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어제 중국의 기술 이전 요구와 외국인 투자 제한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추가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는 160억 달러로 오는 23일부터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는 1087개 품목 5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미국의 조치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 중국이 즉각 대응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가 아주 비합리적인 행동이라며 중국 역시 미국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59개 품목의 미국산 제품에 500억 달러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최근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경제 연구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각각 1%포인트와 1.3%포인트씩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세계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은 없지만 무역을 급격히 위축시키는 대폭발의 위험은 남아있다고 진단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내일업소 흑인 손님과 중국계 종업원 간의 폭행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흑인과 아시안 커뮤니티 간의 인종 갈등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시경에 따르면 브루클린 이스트 플랫부시에 위치한 한 네일 살롱에서 흑인 손님들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요금 5달러를 내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인해 중국계 종업원들과 흑인 손님 4명에서 5명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중국계 종업원들이 돈을 내야 한다며 문을 막아섰고 흑인 손님을 빗자루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는 것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빗자루를 휘두른 종업원을 무기 소지와 폭행 혐의로 체포했으며 흑인 고객인 크리스티나 토마스도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날 폭행 사건은 네일 살롱에 있던 손님이 페이스북에 당시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인종 갈등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현재 65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확산되고 있으며 네티즌들은 동영상에 댓글을 달고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빗자루를 이용해 사람을 때리는 것은 과했다며 해당 업소를 비난했습니다. 흑인 100여 명도 이날 해당 업소 앞에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업소 폐쇄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뱅크 오브 호흡의 고객 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은행 측은 해킹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은 없다고 밝혔지만 많은 한인 고객들은 신분도용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흡은 6일 지난 6월 28일에서 7월 5일 소수의 특정 계좌 데이터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감지돼 연방금융범죄수사기관 등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관계당국과 협조하에 면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이 의심되고 있는 개인정보들은 고객 이름과 주소, 은행 계좌번호,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으로 뱅크 오브 호흡은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약 11,000명의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문을 보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30일자로 고객들에게 보낸 통지문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신분 도용에 대비해 엑스페리안 아이덴티티 웍스를 통한 12개월간의 무료 크레딧 모니터링 서비스 등록을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크레딧 리포트와 계좌 점검, 은행 계좌번호의 변경 등을 권고하는 예방 조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은행 측은 이 같은 예방 조치와 관련해 고객들을 위한 직통 핫라인 844-797-2265도 개설해 운영 중입니다. 뱅크 오브 홉 관계자는 실제로 신분 도용 사기 문제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가 확인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며 고객들의 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통지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밝히고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돼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주 주립대학의 이번 가을학기 등록금이 일제히 인상됩니다. 매년 등록금 인상폭을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대학협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또 인상되는 것인데요. 더 좋은 교육 환경 기대해도 될까요? 2018-2019 학년도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뉴저지 주립대학의 등록금은 캠퍼스별로 지난 학년도에 비해 1.9%에서 3.0%포인트 인상된다고 뉴저지 주립대학협회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공대는 거주민 기준 등록금이 2.6% 인상되면서 17,338달러, 더 칼리지 오브 뉴저지와 러커스 대학 역시 2.6%가 오르면서 각각 16,571달러와 14,975달러로 책정됐습니다. 램포 칼리지는 지난해보다 2.0%가 올라 14,975달러, 스톡턴 대학은 2.5%가 인상돼 13,738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윌리엄 패터슨 대학도 1.9%가 인상돼 13,050달러, 몽클레어 주립대는 2.0%가 오르면서 12,710달러로 인상됐습니다. 킨 대학은 등록금이 12,348달러로 1.9% 인상됐으며 뉴저지 시리 대학은 12,052달러로 2.4%가 인상됐습니다. 토머스 에디슨 주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3%로 가장 높았지만 등록금은 7,519달러로 주내 공립대학 중 가장 낮았습니다. 백투스쿨 시즌입니다. 자녀들의 학용품 안전이 중요한데요. 달러트리 스토어에서 판매된 크레용 등 학용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학용품 쇼핑을 앞두고 있는 학부모들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달러트리에서 판매된 플레이스쿨, 로즈아트, 크레올라 크레용 등의 제품에서 소량의 성면 성분이 발견됐다고 CBS가 보도했습니다. 성면은 암이나 폐 질환을 유발하는 성분으로 특히 5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호흡 과정을 통해 체내에 흡수돼 질병을 일으킬 확률이 25세 성인에 비해 무려 3.5배나 높은 위험 물질입니다. 이와 함께 조트에서 제조한 블루 트리링 바인더도 천식과 비만을 일으키고 IQ를 낮추는 것과 관련된 물질인 프탈레이트의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엑스포와 보드듀드에서 만든 드라이 이레이즈 마커도 발암성 화학물질인 BTEX의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코스코와 아마존에서 판매된 리듀스 하이드로 프로퍼리 프렌즈 물병과 LL빈에서 판매된 GSI 야외용 물병에서 납 기준치를 초과한 페인트가 사용돼 지난 4월과 2년 전에 각각 리콜 조치됐지만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CBS는 전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뉴저지 트랜짓을 이용하는 출퇴근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무 공지도 없다가 갑자기 열차가 운행되기 직전 운행을 취소했기 때문인데요. 주요 역마다 승객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지난주에도 뉴저지 트랜짓 열차 운행은 하루 평균 20여 편이 취소되면서 승객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더위에 승객들의 불만은 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